호랑이 가죽을 두르고 위세 등등하게 산에 올랐던 사또가 하룻밤 만에 흉측한 돼지코를 달고 나타나 마을 한가운데서 꿀꿀대며 엉덩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 무서운 사또가 어찌하여 저런 해괴망측한 짐승의 꼴을 하고 시장 바닥을 뒹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의 커다란 엉덩이 밑에는 감출 수 없는 꼬불꼬불한 돼지 꼬리마저 대롱거리고 있었지요. 이 포복절도할 사달이 벌어진 곳은 기름진 평야를 품고 있는 풍요로운 남원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수령조 사또는 입으로는 공자맹자를 읊으면서도 뒤로는 가난한 백성들의 곡간을 탈탈 털어 제 배를 불리는 천하의 탐관오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며 산 사냥을 나섰던 조 사또가 홀로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기이한 노인 하나를 마주치게 되었지요. 하지만 눈앞의 늙은이가 이 산을 다스리는 무서운 산신령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조 사또는 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 둘도 없을 통쾌하고 속 시원한 탐관오리 응징 사연이랍니다. 평생 백성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던 그 무서운 사또가 어떻게 시장 바닥의 우스운 동네 짐승이 되어 엉덩이 춤을 추게 되었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남원 고을은 예로부터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맑아 백성들의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0줄에 접어든 뚱뚱하고 탐욕스러운 조 사또가 부임해온 이후로 마을에는 웃음소리 대신 서글픈 곡소리만 끊이지 않게 되었지요. 조 사또는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모자라 잔치가 있다는 핑계로 집집마다 기르던 닭과 소까지 강제로 빼앗아가는 흉악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품으면 에헴하고 헛기침을 내뱉으며 자신의 턱 밑에 난 긴 수염을 거만하게 쓸어내리는 몹쓸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헛기침 소리만 들려도 백성들은 벌벌 떨며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야만 했지요. 조 사또의 곁에는 늘 그의 비위를 맞추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40살의 얍삽한 이방이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은 굽신거리며 두 손을 비벼대는 꼴이 영락없는 간신배였지요. 어느 가을날 추수가 끝나고 고을의 곡식 창고가 가득 차오르자 배가 남산만 하게 부른 조 사또는 갑자기 무료함을 달래겠다며 대대적인 산 사냥을 지시했습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과 사냥개들을 이끌고 풍악을 울리며 마을 뒷산으로 쳐들어간 조 사또 일행은 짐승의 씨를 말리겠다는 듯이 숲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며 돌아다녔습니다. 가을 거디를 앞둔 백성들의 귀한 밭이 말발굽에 무참히 짓밟혔지만 조 사또는 오히려 크게 웃으며 즐거워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산속에서 날뛰던 조 사또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슴의 뿔은 마치 황금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조 사또는 저 사슴의 가죽을 벗겨 내 방에 깔아두면 한양의 정승들도 부러워할 것이라 며 침을 흘렸습니다. 그는 포졸들과 이방마저 뒤로 한 채 홀로 말을 몰아하얀 사슴의 뒤를 미친 듯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사슴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조 사또를 깁고 어두운 산골짜기 아주 깊숙한 곳으로 자꾸만 유인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산 전체의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고 스산한 잿빛 안개가 순식간에 밀려와 조 사또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황금뿔을 가진 하얀 사슴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사방은 무덤처럼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조사또는 겁이 덜컥 나 포졸들과 이방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버려두고 덜덜 떨며 안개 속을 헤매던 조사또는 캄캄한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평상 바위 위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인은 다해진 낡은 벗을 입고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굽은 지팡이를 쥐고 있는 초라하고 평범한 늙은이였습니다. 조사또는 반가운 마음보다 특유의 거만함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에헴하고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자신의 긴 수염을 거만하게 쓸어내리고는 퉁명스럽게 소리쳤지요. 이보아라 늙은이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고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하늘 같은 사또이니라. 내가 길을 잃었으니 당장 내 앞장서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안내하거라. 그리하면 엽전 한 입 정도는 적선해 주마. 하지만 노인은 조 사또의 무례한 호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낡고 굽은 지팡이로 바위 바닥을 탁탁 치며 허허하고 아주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산 전체를 울리듯 기이하게 메아리쳤지요. 노인은 느릿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곁옷은 비단을 둘렀으나 속마음은 진흙탕보다 탁하구나. 네가 진정 백성들의 어버이인 고을의 수령이라면 어찌하여 아랫사람들에게 그리 모질게 굴고 탐욕만을 일삼느냐. 내가 듣자 하니 내 놈의 배를 불리느라 백성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하더구나. 한낱 산속의 늙은 촌부에게 뼈아픈 꾸지람을 듣게 된 조 사또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가 이 고을의 왕이자 곧 법인이라. 내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내 마음대로 빼앗는 것이 내 권력의 증거이거늘 내 놈 따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내 당장 마을로 내려가면 포졸들을 풀어 내 놈의 목부터 쳐버릴 것이다. 조 사또는 침을 튀겨가며 자신의 부패한 악행들을 마치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노인을 삿대질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굽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허허 웃던 노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매서운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분 나쁜 잿빛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노인의 몸을 거대하게 감싸기 시작했지요. 안개가 걷히자 초라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처럼 거대하고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산신령이 무서운 눈빛으로 조 사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조 사또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내 놈이 입고 있는 비단옷이 아깝고 네가 가진 사람의 가죽이 아깝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짐승보다 못한 탐욕의 악취를 풍긴단 말이냐. 백성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흉측한 돼지 같은 놈이니 이제부터 내 놈의 겉모습도 내 속마음과 똑같은 짐승의 꼴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내 너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마. 사흘 안에 네가 흘린 탐욕의 찌꺼기들을 네 손으로 직접 치우고 네가 괴롭힌 백성들 3명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용서의 웃음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돼지의 꼴로 이 산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산신령의 무서운 호령이 끝나자마자 조 사또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조 사또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른 아침에 햇살이 비추는 숲속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는 악몽을 꾸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산길을 내려가려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런데 무언가 얼굴이 묵직하고 이상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코를 만져본 조 사또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길고 위험 있던 수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콧구멍이 뻥 뚫린 흉측하고 커다란 돼지코가 떡하니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꿀꿀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돼지 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게다가 바지춤 뒤쪽이 서늘하여 만져보니 엉덩이에는 꼬불꼬불하고 우스꽝스러운 돼지 꼬리마저 대롱대롱 매달려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또는 그제야 어젯밤 산신령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비단 두루마기로 엉덩이를 칭칭 감싼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둑 고양이처럼 관아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뒷마당에서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얍삽한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조 사또를 보고 다가가 인사를 올렸지요. 조 사또는 이방에게 당장 의원을 부르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호통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하여 거만하게 헛기침을 하려던 순간 에헴 하는 소리 대신 꿀꿀 꽥꽥 하는 돼지의 발정난 울음소리가 튀어나왔고 긴장할수록 그의 엉덩이에 달린 돼지꼬리가 비단 두루마기를 뚫고 나와 파리채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건이 벗겨지며 드러난 사또의 완벽한 돼지코를 마주한 이방은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고 이내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참지 못하고 끄끄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조 사또가 화가 나서 이방을 걷어차려 했지만 그의 몸놀림은 마치 뒤뚱거리는 뚱뚱한 돼지의 엉덩이 춤처럼 보여 더욱 사람들의 배꼽을 쥐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산신령이 내린 저주의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사흘 안에 백성들의 진심 어린 웃음과 용서를 받아내야만 했지요. 첫째 날 조 사또는 자신의 흉측한 코를 천으로 가린 채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소를 빼앗아 눈물 찢던 농부를 찾아가 강제로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돈을 줄 테니 당장 고맙다고 웃어보라. 며 윽박지르려 했지만 역시나 그의 입에서는 흉악한 꿀꿀 소리만 터져 나왔지요. 탐관오리가 돼지 소리를 내며 돈을 던지는 미친 꼴을 본 농부는 용서를 하기는커녕 귀신이 들렸다며 곡괭이를 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억지로 돈으로 용서를 구하려 했던 조 사또의 얄팍한 꼼수는 산신령을 더욱 노하게 만들었고 그날 밤 조 사또의 양옆 머리통에는 커다랗고 털이 숭숭 난 돼지 귀마저 흉하게 솟아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날 다급해진 조 사또는 관아의 곳간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쌀과 마니를 나누어 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깝다는 탐욕이 들끓고 있었지요. 그 얄팍한 거짓 마음을 꿰뚫어 본 저주는 더욱 지독해졌습니다. 조 사또가 쌀을 내어주려 손을 내밀 때마다 그의 뭉툭한 손가락이 갈라지며 돼지의 족발처럼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질린 백성들은 쌀은커녕 사또의 기괴한 짐승 꼴에 기겁하며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방마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고 조 사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짐승의 꼴을 보며 절망의 눈물을 꿀꿀거리며 흘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 사또의 몸은 이제 거의 완벽한 수퇴지의 모습에 가까워져 있었고 피부에는 거친 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평생 움켜쥐고 있던 알량한 권력과 재물이 짐승의 꼴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그의 돼지코를 타고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조 사또는 비단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가장 남루한 벗 하나만 걸친 채 수레에 자신의 전 재산과 관아의 쌀을 가득 싣고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며 수염을 쓸어내리지도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가두었던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고 그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납작 엎드린 조 사또는 꿀꿀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소리 대신 진심을 다해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소. 내 모든 재산을 여러분께 돌려드릴 테니 부디 이 못난 짐승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오. 조 사또가 눈물을 흘리며 쌀가마니를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르다발이 미끄러져 돼지 꼬리를 흔들며 진흙탕에 철퍼덕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에 위세 등등하던 사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 마리의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동네 짐승의 꼴 그 자체였지요. 바로 그 처절하고도 웃긴 사또의 엉덩이춤과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 앞에서 마침내 기적 같은 통쾌한 사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손을 잡고 구경하던 한 어린아이가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참지 못하고 까르르 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사또가 돼지 꼬리를 흔들며 낮아빠지는 모습이 그저 우스워서 어린 마음에 아무 사심 없이 터져나온 첫 번째 용서의 웃음이었지요. 그러자 며칠 전 곡괭이를 들고 도망쳤던 농부가 그 아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풀어졌는지 자신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소를 빼앗아간 원수가 진흙바닥에서 짐승의 꼴로 자신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자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깊은 한이 봄눈 녹듯 사르르 풀어졌던 것이지요. 두 번째, 용서의 웃음이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를 비웃다 도망쳤던 얍삽한 이방마저 자신의 주인이 흙바닥에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에 그만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방은 큰 소리로 엉엉 울며 자신도 함께 진흙탕에 엎드려 그동안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신의 죄를 함께 용서해달라며 빌었지요. 세 번째 용서가 마침내 진심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산신령이 정한 3명의 용서를 넘어온 고을 백성들이 사또를 향해 통쾌하고도 진심 어린 웃음을 와하하 하고 폭포수처럼 터뜨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낸 비웃음이 아니라 평생의 원한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회원의 웃음이었지요. 그 모든 일의 끝에는 하늘에서 눈부신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조 사또를 감쌌습니다. 어디선가 낡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허허하고 호탕하게 웃는 산신령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탐욕의 허물을 벗고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되찾았으니 이제야 사람의 얼굴로 돌아갈 자격이 있느니라. 빛이 거치자 조 사또의 흉측했던 돼지코와 꼬리 짐승의 귀는 모두 말끔히 사라지고 본래의 사람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 사또는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며 자신의 얼굴을 감싸 안고 산신령과 백성들을 향해 1000번 만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원 고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되찾은 조 사또는 2번 다시 에헴 하며 수염을 쓸어내리지 않았고 거만한 헛기침 대신 늘 백성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다정하게 웃어주는 최고의 성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방 역시 진흙바닥에서 함께 흘렸던 그 눈물을 평생 잊지 못하고 백성들의 농사일을 거두는 충직한 일꾼이 되었지요. 권력과 탐욕으로 부풀린 배는 결국 짐승의 꼬리를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죗값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에게는 하늘도 백성도 기꺼이 통쾌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따뜻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 유쾌하고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를 예시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통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화공방이었습니다.